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결집하십시오. 불법 의혹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기각됐는데 할 말씀 해주시죠. 경영 승계를 위해 4조 5천억 원의 분식 회계를 했는데 회사 대표가 모른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뭐 예상했던 바인데요. 왜 우리들의 슬픈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에 기재한 범죄 사실관계는 소명됐지만 구속을 해야 할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랍니다.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됐지만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해자들의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는데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지만 법률적 의미와 책임을 따지는 공판 단계에서는 상당 기간 공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 구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시간 동안의 장고 끝에 나온 이 황당한 구속기각 사유는 법적 용어를 베베꼬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난이도로 문장을 구성해 놓았는데요. 결론은 그냥 기각을 위한 수사구호일 뿐인 겁니다. 앞뒤 맥락도 논리도 없는 구태의연한 봐주기 수작인 거죠.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즉 재판이 길어질 것이 뻔하고 도저히 법정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건데요. 눈물나게 이재용을 생각하는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경이 눈물겹습니다. 이날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는데요.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는데요. 이 부회장 측의 검찰심의위원회 요청이 오히려 검찰을 자극한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를 두고 재계와 삼성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주장도 적지 않은데요. 검찰이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됐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같은 비판이 모두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몰리고 있는 검찰로서는 또다시 한 방을 맞은 셈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일선 실무자들이 상당수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정작 법률상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구속을 면했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느냐는 지적인 겁니다. 또한 정경심 교수 등 최근 사회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외로 수월하게 영장을 발부해줬던 경향과도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결과론이지만 정 교수의 경우에는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고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것이 확연한데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잣대가 기울어져 있다는 날선 비판도 제기됩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속개할 방침인데요. 하지만 이미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영장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법원과 각을 세우는 것이면서 동시에 검찰의 입지를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가능성도 큰데요. 재벌 앞에 무릎 꿇은 대한민국 사법부와 언론들의 민낯은 아직도 우리가 삼성공화국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는 삼성의 노후를 보장받게 되었고, 이재용 기각을 주장하며 삼성을 옹호했던 기자들의 신문사와 방송사엔 삼성의 광고가 약속됐을 텐데요. 이게 돈의 맛인 거죠. 돈으로 뭐든 할 수 있는 삼성공화국의 현실 끝판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과감한 결단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경제 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들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제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이분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언급조차 하기 싫은 이분, 권영진 대구시장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크게 확산되던 시점, 끝없는 좌충우돌 행정으로 대구시를 고담시로 만들어버렸던 그가 이번엔 또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 생계자금 25억 원을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걸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3,900여 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25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는 8일, 지난 4월 10일부터 지급한 긴급 생계자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공단 직원,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등 3,900여 명이 25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환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 1,800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 명, 군인 300여 명, 공사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 직원 200여 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 중에는 대구시와 구청 공무원들도 있지만 대구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식약청, 노동청, 경찰, 국립대 직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정부 산하 공사, 공단 직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활이 힘겨운 대구 시민 45만여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지난 4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4월 10일부터 지급했는데요. 하지만 중위소득 100%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업급여 수급자와 함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긴급 생계자금도 제대로 못 주는 대구시에 어떻게 대구 경제를 맡길 수 있겠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제부시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원은 대구시 긴급 생활자금 지급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신청을 했고 대구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공무원 명단을 넘겨받지 못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돈을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백동현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은 돈을 잘못 지급한 3,900여 명을 상대로 이번 주부터 환수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환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지만 몇몇 대구시 관계자들은 대구시 이외의 다른 부분의 공무원들과 공사공단 직원들한테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후유증이 불거질 수 있다고 털어놨는데요. 왜 유독 대구만 이 난리가 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왜 대한민국 전국에서 진행되는 생계자금 지급이 유독 대구에서만 부정지급이 된 걸까요?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말이죠. 여기엔 또 뭐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이래서